자, 그럼 바로 이어서 실습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실습했던 화면들이 그대로 나와 있죠. 그때 뭐 인티저, 플롯형, 스트링형, 그리고 이 형이 변환하는 A1을 인트로 변환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 파워쉘, CMD로 이렇게만 하는 창이 있는데 이걸로 할 수 있다 정도만 학습하시고 우리는 더 이상 안 쓸 거니까 이 터미널 창을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크게 하기 위해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 화면이 또 없으시다면 이렇게 하시면 되죠. 파일에서 뉴 파일 하셔가지고 뭐 주피터 노트북 IPYMB 파일을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뭐 이게 요것도 안 가르쳐 주면 주피터라고 치면 추천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클릭하시면 제가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저는 지난 시간에 하던 거에서 저장을 안 해놨으니까 이 저장을 untitled 빼기 1 돼 있는데 세이브 하시면 바로 저장이 됩니다. 그렇죠? 저장.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한 개 빠진 게 있네요. int float. 뭐 정수형, 실수형, 문자형 했는데 불리언형을 한번 안 해봤으니까 여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왼쪽 상단 위에 보면 여기 보면 코드, 마크다운 이런 거 플러스 누르시면 창이 추가될 거고, 지금 여기 보면 왼쪽에 보면 이렇게 지금 선택된 거 이것도 한번 살짝 눌러보시면 줄였다, 느렸다, 줄였다, 느렸다. 현재 이제 활성화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도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이제 이쪽이 선택된 걸 볼 수가 있죠. 이쪽도 클릭하면 이쪽이 선택된 걸 볼 수. 그리고 화면 중앙을 이렇게 살 하시면 여기에 화면이 선택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으시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여기다가 뭐 코드 추가를 누르시면 이렇게 새로운 셀이 또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뭘 한 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 안 됐던 것 중에 뭐 A는 TRUE 대문자 T를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또 출력을 한번 해보면 typ라는 함수는 어떤 거냐면 가로 열고 닫고 뒤에 매개 변수를 받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매개 변수에 A를 집어넣는 거죠. 입력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쓰다 보시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건데, 그리고 출력을 한번 해보면 요게 true라는 게 타입이 출력되니까 불리언형 불이 출력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거를 false로 바꾸면 false lse 이렇게 바꿔서 실행을 하면 똑같이 실행되겠죠. false나 true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하나 더 이제 또 추가를 하겠습니다. 여기다 코드 추가. 코드 추가하니까 위쪽에 나오죠. 자, 이럴 때는 뭐 이렇게 하셔도 돼요. 만약에 코드 추가했는데 위쪽에 나왔다. 방향을 이렇게 밑으로 내리시면 잠깐만. 이게 실행이다. 그렇죠? 이렇게 치우고 선택된 상태에서 코드 추가 뭐 이거 누르셔도 되고요. 밑에 추가된 거. 자, 그러면 그리고 오늘 학습했던 내용 중에서 imput라는 함수 요걸 한번 실행을 해보고 싶은데, 자, 이걸 실행 한번 하면 imput 이게 함수입니다. 뭐 들어가는 거 없고요. 함수죠. 실행을 하면 위에 윗부분에 입력받는 창이 하나 뜰 겁니다. 자, 위에 떴죠? 그래서 내가 10이라는 걸 이렇게 딱 입력을 했습니다. 자, 10이란 걸 입력하니까 그냥 입력받은 값을 출력을 하죠. 자, 그러면 약간 개조를 해보면 변수라는 것에 오늘 수식을 배웠으니까 A라는 변수에다가 인풋을 하나 받았어요. 이렇게 해서 또 프린트 A 이렇게 출력을 한번 해보면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위쪽으로 가셔야 되죠. 이번엔 20이라는 걸 입력을 하고 엔터를 한번 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력받은 값을 A라는 변수에 집어넣고 A를 프린트 함수를 이용해서 출력을 했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응용을 해서 이렇게도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한다. 그러면 넓이니까 폭을 갖다가 width라고 하고요. 그리고 높이는 height라고 하고요. imput. 그럼 입력을 2번 받겠죠. 그리고 여기 인풋 안에다가 글자를 좀 써주고 싶은데 이게 높이만 쓸게요. 높이. 자, 이렇게 2개를 받았습니다. 그럼 2개를 받아서 2개를 width 더하기 height 2개를 더했어요. 그리고 이걸로 이제
어떤 값에 담아야 되죠. 담아야 되면 변수명을 넓이니까 area라고 하겠습니다. area. 그리고 area를 출력을 한 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두 개를 입력을 받는 게 실행이 될 거고요.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width를 먼저 받겠죠. 저 위에 가면 저 위쪽 가시면 10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고 자, 높이를 입력 받는데 높이를 잘 보시면 요게 보이시죠? 이렇게 글자. 그러니까 여기에 글자를 넣으면 여기다가 설명 글자가 나오겠죠. 물론 뭐 아까 너비도 여기다가 글자를 써주면 나오게 할 수 있는데 두 개를 비교하기 위해서 그냥 썼습니다. 10을 넣었죠. 아까 너비는 높이는 20을 넣겠습니다. 그러면 10 곱하기 20이니까 200이 나오겠죠. 자, 200이 나올까 과연 엔터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엔터를 짠. 자, 그런데 야, 이게 뭐지? 자, 이게 뭐냐면 10과 20을 받았는데 두 개를 더했더니 10 더하기 20에 10 곱하기 10 더하기 20을 하니까 식을 잘못 썼네. 그쵸? 식을 잘못 썼습니다. 두 개를 더했는데 이게 10 더하기 20이 돼서 이게 1020 1020이 됐죠? 자, 이건 뭐냐면 두 개를 문자로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10이 문자고 문자 더하기 문자의 연산. 그러니까 인풋 함수로 받는 거는 숫자 10, 숫자 20이 아니라 문자 10, 문자 20이 돼 가지고 이게 문자를 붙이는 연산을 하는구나. 더하기란 연산자가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 자, 그러면 이게 너비 구하는 식이 잘못됐죠. 이게 곱하기잖아. 그렇죠? 자, 곱하기를 했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연산이 되나?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입력을 해야겠죠. 위에 10이라는 거를 위쪽에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엔터. 그리고 이쪽에 입력하는 거 보이시죠? 이쪽에 입력을 할 겁니다. 20을 해서 10 곱하기 20 200을 기대하는 거죠. 자, 엔터를 치겠습니다. 짠. 그랬더니 에러가 났습니다. 에러가. 자, 에러 메시지를 좀 확인해 보니까 cannot multiply는 곱하기를 할 수 없어요. 시퀀스. 뭐 시퀀스라는 거는 뭐 흐름, 순서 이런 건데 뭐뭐에 의해서 by non-integer of type string. str string이라는 뜻이죠. 스트링 문자열 타입의 정수 숫자가 아닌 거를 곱하기를 할 수가 없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문자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문자 10을 숫자 10으로 바꾸는 거. 지난 시간에 형 변환할 때 in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거를 감싸 주는 거죠. 이렇게 플롯으로 해도 되고요. 정수화 시키겠다 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문자 10을 인풋으로 입력받은 문자 10을 숫자 10으로 바꿔주고 마찬가지로 또 문자 20을 숫자 20으로 바꾸겠다. 자, 그래서 다시 실행을 해보면요. 짠. 자, 10이라는 거를 엔터. 그 다음 20 엔터. 이렇게 하니까 제대로 된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마크다운 셀을 만들어서 여기 코드 눌러서 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뭘 한번 해볼 거냐면 비교 연산이란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A는 10이라는 걸 넣고요. B는 20이라는 걸 넣고요. 자, 그러면 그렇다면 C는 뭘 하고 싶냐니까 A가 B보다 커요라고 이렇게 자, 변수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A는 10을 넣고 B는 20을 넣었어요. 그러면 A와 B 지금 틀린 거 같죠? 10이 20보다 커요라는 걸 했는데 그럼 과연 C에는 무슨 값이 담길까? 이렇게 마우스를 오버해주면 또 지가 가르쳐줍니다. 불이라고. 그러면 그래? 그러면 type 해서 C 값을 한번 어떤 거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해보면 불이란 게 나오겠죠?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건 불이 아니라 print C는 도대체 어떤 값일까? 그러면 A는 B보다 크다의 비교 연산은 어떤 게 나온다? 비교 연산의 결과는 논리값이 나옵니다. 논리값은 true 아니면 false밖에 없죠. 이건 틀렸으니까 false가 나오겠죠. 실행해보면 false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걸 반대로 해보면 true가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
맞으니까 10이 20보다 작은 게 맞으니까 true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변수를 이용해서 하는 거고, 뭐 이거를 갖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b가 아니라 30을 넣었어요. a는 10이니까 30보다 작은 게 맞죠. 그럼 true가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이거를 7로 했다. a는 10이니까 7보다 작은 게 아니잖아요. false가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비교 연산의 결과는 논리값이 나온다라는 거를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거 말고 또 뭐 있냐면 이런 것도 있죠. 이게 크다 작다 말고도 이런 거 있죠. 크거나 같다. 또 b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b. 자, 이렇게 되면 식이 막 헷갈리기 시작하죠. 항상 등호 기준에서 우측 이렇게 하고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 틀렸다 나오겠죠. false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럴 때는 좀 헷갈린다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가로를 양쪽으로 쏴주면 가로 해주면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c에다 담는다 이렇게. 자, 그리고 뭐 같다라는 표현은 등호 두 개를 붙여주는 거죠. 안 같죠? 10이랑 20이랑. 그럼 false가 그대로 나오겠죠. 자, 그러면 느낌표 뭐가 있냐면 같지 않다는 어떻게? 느낌표 이꼴 요게 한 묶음으로 해서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도 실행하면 두 개 같지 않으니까 true가 나오겠죠. 밑에 결과가 실행해 보면 true가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같다 같지 않다 뭐 이런 거는 이제 비교 연산자에 의한 논리값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비교 연산 말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보면 좀 아쉬우니까 문자열에 대해서 한번 더 해볼까요? 문자열 예를 들어서 문자열 아까 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A는 문자열은 작은 따옴표에서 HLLO 이렇게 쓰고 B는 쌍따옴표를 써도 되죠? 색다르게 쌍따옴표를 넣어볼까요? 해서 Hi, Hello, Tom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Tom. 자,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아까 똑같이 C는 A 더하기 B 문자열일 때 더하기 연산은 두 개를 붙여주는 연산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돌려보면 짠 실행 결과가 안 나오죠. 뭔가 죽여주는 게 없으니까 print c 이렇게 해서 돌려보면 짠 hello Tom. 근데 두 개 붙여 나왔죠. 그래서 띄어쓰기를 하려면 뭐 여기 hello 뒤에다가 띄어쓰기를 딱 넣어주면 이렇게 해도 들어가는데 자, 제어 문자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제어 문자. 그럼 여기 띄어쓰기를 넣어서 hello Tom 이렇게 됐는데 여기다가 제어 문자가 뭐냐면 슬러시가 아니라 역슬러시입니다. 한국 돈으로 원화 표시되어 있는 거죠. 엔터키 위에 보통 위치하고 있는 역슬러시의 T 이게 뭐였냐면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탭만큼 띄우겠답니다. 탭이 보통 4칸이죠. 그래서 4칸을 딱 띄워줄 겁니다. 헬로 탐 사이에 짠 이러면 4칸을 띄워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한 번 더 해볼까요? 역슬러시 T 그럼 8칸을 띄워주겠죠. 8칸 또 해보면 역슬러시 T 12칸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요거 역슬러시 T 말고 N을 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줄 바꿈을 해주는 거예요. N이라는 건 U 라인의 약자인데 역슬러시 N이라는 건 개행 줄 바꿈이라서 헬로 다음에 한 줄 띄우고 탐 해주는 거겠죠. 짠. 한 줄 바꿈을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또 뭐 있냐면 자, 이게 작은 따옴표로 시작해서 작은 따옴표로 끝나는데 문자열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해볼게요. 뭐 쌍따옴표고 쌍따옴표니까 예를 들어서 탐인데 헬로 탐이 아니라 이렇게 헬로 탐의 집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면 작은 따옴표에 탐즈의 하우스 뭐 이렇게 했어요. 뭐 작은 따옴표를 넣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이렇게 그래서 해보면 돌려보면 잘 됐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쌍따옴표가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작은 따옴표로 감쌌다 시죠. 문자는 작은 따옴표로 감쌀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홀수계죠. 이게 열었고 나는 이게 닫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중간에 이걸 넣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에러가 나겠죠. 돌려보면 에러가 날 겁니다. 신텍스 에러 이게 잘못됐대요. 그러면 요거를 출력 가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 역슬러시 작은 따옴표 이렇게 하면 원래 기능이 문자열을 감쌀 때 쓰는 기능이 홀 따옴표를 갖고 있는데 그 기능이 이렇게 되면 상쇄돼 가지고 그냥 출력해 주는 거죠. 다시 돌려보면 제대로 출력이 될 겁니다. 이렇게 탐즈의 요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것도 있죠. 그러면 뭐 이거를 위에 거를 다시 쌍따옴표로 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hello GD에 쌍따옴표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날 거 아니야, 그죠? 에러가 나겠죠. 돌려보면 에러 납니다. 이렇게 당연히. 자, 그러면 여기다가 역슬러시를 하면 에러가 안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 여기 문체 연산 한번 해볼고요. 저 마지막으로 조금 어려운 건데, 자, 요거 말고 잠깐만. 마크다운으로, 마크다운이란 거는 설명을 적는 걸 하는 거죠. 샵 해서 한 칸 띄우고 논리 값을 다루는 논리형 연산자. 논리 값을 다루는 논리 값이란 건 뭐냐면 true false를 말하는 거고요. 연산자, 그 연산자가 뭐냐면 and, or와 그리고 not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어떤 건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A는 예를 들어서 10을 넣었어요. 똑같이. 또 B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논리 값을 다룬다니까 10을 넣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A에다가 뭘 해볼까? 이런 거. 이게 좀 웃기죠? 예를 들어서 A는 10은 20보다 크다. 좀 웃기긴 하죠. 이렇게 묶어주면 뭐 이렇게 바로 써도 되고, 그러면 요거를 바로 출력을 해보면 print a 간단합니다. 근데 이렇게 쓰는 게 좀 웃기긴 하죠. 10은 20보다 틀렸죠. 그럼 폴스가 출력이 되겠죠. 아까 비교 연산에서 했죠. 자, 그런데 요런 거 있죠. a는 10보다 크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변수화 좀 시키면 이런 거죠. 위에다가 b를 먼저 쓸게요. b는 뭐 20 이렇게 넣고 20자리에 b를 넣고 이러면 좀 10 같은 느낌이 드시죠? 10은 b보다 크다. 뭐 마찬가지로 똑같이 나오겠죠? 틀렸으니까 false가 나오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내가 뭘 해보고 싶냐면요. 이제 두 개가 아니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내가 c 값을 하는데 c는 잠깐만 c는 내가 false 이런 값을 줄게. false 뭐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t는 도대체 뭐라는 겁니까? a와 and c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지금 좀 보기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d를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좀 화면을 좀 올릴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 c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한번 해보면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연산자가 이거고요. a와 b가 중간에 p 연산자가 되겠죠? 돌려보면 false가 나오네. 자, 이제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는 도대체 뭡니까? a는 false죠. false. 10은 b보다 크다. 틀렸으니까 false가 있고요. a는 false고 true false 중에 false죠. c는 false예요. 자, 그러면 c는 왜 and는 뭐냐?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지운 다음에 자,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어떻게 되냐면 A, B 하나, 둘, 셋, 넷 표를 하나만 살짝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쭉 뭐냐면 A와 B가 가질 수 있는 거는 일단 논리값이란 걸 가져야 되고요. 논리값. 이것도 논리값을 가져야 되고 A와 B. 왜 논리값은 뭡니까? 연산을 할 건데 연산에는 A 예를 들어서 이렇게 and B 이런 연산을 할 거지 않습니까? 아니면 OR라든지. 자, 그럼 and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얘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보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true. 둘 다 true일 때. A는 true이고 B는 false일 때. 반대로 이거는 false이고 여기는 true일 때. 둘 다 false일 때.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AND 연산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AND 연산을 한다고 하면 자, AND가 도대체 뭐냐? AND라는 거는 둘 다라는 게 여기 왼쪽과 오른쪽이 둘 다 true일 때만 true로 나온다는 거죠. 그럼 얘는 false가 있잖아, 그렇죠? 얘도 false가 있고요. 얘도 뭐 false가 있잖아. 그러면 얘는 다 false로 나옵니다. false. 그러니까 AND 연산일 경우에는 양쪽이 다 true라는 걸 나와야지만 나온다. 근데 true and 뭐 이렇게 나오지만 보통 true는 유도되어지는 게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걸로 되는 거잖아. A는 10보다 크다. 이게 true로 나올지 false로 나올지는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A의 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A가 만약에 20이면 이 자체가 true가 될 거고요. 그죠? A가 만약에 5다. 그러면 얘는 5는 10보다 크다가 틀렸으니까 false가 나오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해보면요. 자, 색깔을 빨간색으로 다시 오화일 경우에는 어떻냐면 둘 중에 하나라도 true가 있으면 true가 여기 있죠, 여기 있죠. 두 개 다 true예요. 이것도 true 있는 거를 보시면 돼요. 여기도 true가 있죠. 얘는 아무도 없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라도 true가 나오면 true가 되는 거지. 그럼 TRUE 둘 다 true니까 true고 왼쪽에 true가 있으니까 얘도 true고 여기는 오른쪽에 true가 있으니까 true고 오화는 오화 둘 중에 하나. 이건 둘 다 false니까 true가 하나도 없어요. 이때만 false가 나온다. 이게 오화 연산입니다. 자, 요거는 또 차차 많이 나올 건데 지금 좀 헷갈리기 쉽지만 요거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면 요게 좀 헷갈리신다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좀 더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좀 헷갈리실까봐 다시 한번 해보면 이렇게 할게요. 마지막 정리 이거는 뭐 간단한 식이긴 한데 A는 10, B는 20, C는 30, D는 40.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식을 해보면 E라는 식에서 좀 복잡하게 하면 이런 거죠. A가 B보다 커요. 이렇게 하면 틀린 거죠. false가 나오겠죠. 좀 묶어줄게요. 헷갈리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and 뭐냐면 C는 D보다 작아요. 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겠죠. A가 B보다 크다. false죠. false. 요 부분 false입니다. 맞죠? 그러면 얘는 C는 D보다 작다. 이건 true죠. 근데 and는 둘 다 true가 나와야만 true가 나오잖아. 그래서 이걸 출력을 해보면 얘는 뭐가 true, false 중에 뭐가 나올까요? false가 나오겠죠? false. 그죠? 만약에 이제 이거를 부등호를 이렇게 A는 B보다 작아요. 그러면 true가 되죠. C는 D보다 작아요. true가 되죠. 둘 다 true니까 맞잖아요. 이거는 true가 나오겠죠. 별로 안 헷갈리시죠? 이렇게. 뭐 이렇게도 쓸 수가 있고. 그럼 오화 같은 경우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걸 틀리게 해볼까요? 이걸 오화로 바꾸고 오화로 해보고 지금 현재 요 둘 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느낌표 이꼴 C와 D는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습니다. 뭘 같다고 해볼까요? 이렇게 C와 D는 같습니다. 틀렸죠? 이건 false입니다. false. false인데 얘가 true잖아요. 얘가 true니까 얘는 둘 중에 하나라도 true면 true가 나온다 있죠. 그럼 true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죠? 그럼 얘도 틀리게 해볼까요? 얘를 그러면 등호. A는 B와 같아요. C는 D가 둘 다 틀렸죠? 둘 다 틀렸으니까 얘는 false가 나오겠죠. 오화일 경우에는. 됐죠? 자, 그리고 출력을 하는데 이게 false가 출력이 됐는데 또 뭐가 있냐면 not, not. 이건 뭐냐면 e에다가 부호를 뒤집어 주는 거죠. 얘는 false였으니까 뒤집으면 true로 나온다. 이렇게. 그래서 또 요거 볼 때 이제 좀 약간 한 가지만 정리를 더 하면 이런 거 있죠. 오와 사이나 and 사이에는 옆에 뭐 A는 B 뭐 이렇게 나오고 뭐 B는 D 아무 때나 써도 이건 어차피 true 아니면 false 이런 걸로 나오는데 어쨌든 요쪽에 있는 거 요쪽에 있는 항이 1항, 2항에서 2항 연산이라고 표현하죠. 2항 연산.
항이 두 개라는 거죠. 이게 연산자고요. 요게 피연산자로 합니다. 용어는 중요한 게 아니지만 양쪽에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이런 것도 A 더하기 B 이런 것도 항이 두 개가 있고 이걸 연산자라고 하죠.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요 NOT를 보면 E라는 거 앞에 NOT라고 있죠. 얘가 연산자예요. 근데 얘는 항이 하나밖에 없죠. 이런 거를 단항연산, 하나의 항연산이라고 합니다. 그죠? 사막연산도 있는데 사막연산 다른 데서 많이 쓰는 뭐냐면 여기 항이 세 개 있고요. 물음표 땡땡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요 정도만 해서 기초적인 문법이니까 살짝 맛배기로 여러분들이 학습용으로 실습을 좀 해봤고요. 다음부터는 좀 더 재밌는 예제로 여러분들이 좀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예제를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